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고 영상으로는 특히나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모의고사를 풀며 그리고 실전에서 도움이 됐던 유용한 방법들을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소소하지만 유용한 팁들이고요. 다만 이 팁들이 꼭 지켜야 하는 법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지, 무조건 지켜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단 듣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거나 본인에게 필요한 팁들만 부분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4가지 주제와 관련된 유용한 꿀팁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 문제풀이와 관련된 꿀팁들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첫 번째 팁, 최대한 빠르게 풀어보기입니다. 아마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일부러 실제 시험 시간보다 시간을 줄여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게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도 당연한 장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장점은 실전과 같은 심리 상태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전에 가면 긴장감 때문에 평상시에 내 능력치가 안 나오거나 혹은 평상시보다 더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긴장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루틴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고 급할 때, 당황했을 때 나오는 나의 실수들을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두 번째 팁, 답안지에 소문항 옮기기입니다. 이 방법은 예시 문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의 경우 크게 3개의 문항, 그리고 2번 문항에 2개의 소문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소문항들을 미리 답안지에 옮겨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답안지에 소문항의 개수 그리고 기호를 파악해서 미리 옮겨 적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먼저 문제의 길이와 문항 수, 분량 등을 빠르게 확인했고 답안 작성 시 빠뜨리는 소문항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활용했던 이유는 백구 모의고사의 어떤 특수성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풀었던 백구 모의고사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자꾸 소문항을 1~2개씩 빠뜨리더라고요. 아예 못 보고 지나가는 문항이 가끔 있었고 가장 많았던 건 문제가 헷갈리거나 어려워서 나중에 좀 더 고민해보고 답을 써야지 하고 넘어갔던 문항들을 답을 쓰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도 이 방법을 연습하고 소문항들을 체크한 이후로는 적어도 답을 쓰는 걸 깜빡해서 틀린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실전에서도 없었습니다. 문제풀이 세 번째 팁, 써야 할 내용 체크하기입니다. 제가 정말 가장 잘 활용했던 팁이에요.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선 먼저 문제를 읽고 1번에 다른 교사와 헷갈리지 않게 김교사 그리고 써야 할 내용인 쓰기 전략을 문제지에 써놨어요. 그리고 2번에도 디귿에 해당하는 문장을 어디서 찾아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명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 내용, 조건들을 문제지에 쓰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실전에서 틀린 문제인데 정말 후회를 많이 했던 그런 문제예요. 너무 익숙한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저조차도 이 방법을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서술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감점을 당했던, 마음이 아팠던 그런 문제입니다. 만약 이렇게 서술 조건을 자꾸 다양화하려는 게 이 시험의 경향이라면 서술 조건을 확인하고 지키는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우선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써야 하는데 내가 아는 거 혹은 엉뚱한 걸 써서 틀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험이 공부 범위는 넓은데 또 이 비슷해 보이는 내용, 범주들이 많아서 그런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써야 하는 내용, 내가 문제에서 찾아야 하는 단서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이 방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연습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서술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구하는 개념을 정말 잘 찾았는데 조건을 안 지켜 적어서 틀리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답안의 서술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 네 번째 팁, 배점 생각해보기입니다. 문제를 서술할 때 배점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으로 답을 서술해야 하는 문제는 당연히 문장 안에 키워드를 포함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키워드의 개수를 배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시면 교사가 해야 할 설명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배점은 2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적어도 2개의 채점 포인트는 들어가야겠구나. 근데 혹시나 내가 쓴 내용이 1개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넉넉하게 3개를 쓰자 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적었습니다. 시험에서 명확히 소문항 2개로 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2개의 키워드를 요구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배점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 5번째 팁, 영어 단어 문제 팁입니다. 사실 이건 팁보다는 제 잔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우선 영어 단어 문제란 이와 같은 유형의 영어 문제를 말합니다. 정말 익숙하죠? 모의고사에서도 실전에서도 단골인 유형의 문제인데 은근 쉽지 않고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문제를 보자마자 하는 방법은 아니고 문제를 읽고 풀어도 모르겠을 때 마지막 보루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주어진 첫 글자 뒤에 모음을 붙여보면서 단어들을 최대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맥락에 맞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제가 봤던 임용 영어 디스코스 문제를 맞춰서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잔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할 때 나올 법한 단어들을 눈여겨보고 또 이중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스펠링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만점 방지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늘 모든 문제가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정말 황당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이를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만점 방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됐던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만점 방지 문제 첫 번째 팁, 채점 기준 생각해보기입니다. 황당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당황했을 때 활용했던 방법이에요. 이 작년 기출을 보고 전 좀 당황했었습니다. 정답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이 문제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채점 기준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겨울잠 장소를 빡빡하게 채점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교과서상 땅굴이 답인데 기억은 안 났지만 바위 틈, 둥글 등 다양한 답이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장소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 빨간 네모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맞다고 해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답을 적고 넘어갔습니다. 채점 기준을 생각해보는 건 이런 유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채점 기준을 생각해본다 라는 방법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점 방지 문제 두 번째 팁, 의연하게 넘어가기입니다. 이 방법은 배꼽 모의고사에서 연습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배꼽 모의고사는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내가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아웃풋 해볼 수 있는 문제들로 꽉꽉 차 있어서 모의고사에서 많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주 어려운 난이도 혹은 지엽적인 문제들을 보고 너무 낙담을 하거나 긴장을 하면 남은 시험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저는 좀 어차피 다 같이 틀리겠지 하고 의연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좀 미련 없이 보낸 후에 시간을 먼저 확보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들을 푸는데 악영향이 없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미련 없이 지나갔다가 포기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풀고 시간이 남을 때, 점검까지 하고도 시간이 남을 때 남는 시간에 최대한 비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점 방지 세 번째 팁, 모든 지문 활용해보기입니다. 이건 제가 우연히 어려운 문제를 맞췄던 그리고 맞출 뻔하게 도와줬던 방법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연습하거나 실전에서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저처럼 지문에 아등바등 매달려서 풀면 얻어 걸리는 문제가 올해에도 나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넣었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드리긴 어려워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사고구술 영상에 다음 두 문제 부분만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점검입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 그리고 내 실력을 미련 없이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점검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점검 첫 번째 팁, 점검 루틴 만들기입니다. 자신이 자주 하는 실수 혹은 자신의 전략을 반영해 점검 루틴을 만들고 루틴이 체화될 때까지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이런 단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두 번째 팁, 소리내어 읽어보기입니다. 문제를 잘 풀었는지 점검할 때 저는 눈으로만 읽지 않고 음소거 모드로 내가 쓴 답을 입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소리내어 읽어 점검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이 문제의 실수를 확인하고 고칠 수 있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원판을 제거했을 때 3개의 사각형에 있는 직각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걸 입으로 읽고 제가 문제의 답을 잘못 썼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가려져 있던 직각 개수만 썼었는데 제거했을 때 3개의 사각형에 있는 직각이라는 어구를 읽고 답을 잘못 썼다라는 걸 딱 캐치해서 답을 고쳐서 감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쓴 답을 지문에 넣어 소리내어 읽어본 예입니다.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요구하는 문제는 키워드를 넣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기억 니은을 바꿔 쓰지는 않았는지 비슷한 다른 개념을 쓰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마지막 챕터 실수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 합격이다 라는 말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말 실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모의고사를 통해 꼭 하셔야 합니다. 실수 첫 번째 팁, 자주 하는 실수 떠올리기입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쓰기 전에 내가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떠올려보고 문제를 풀 때 유의하는 것입니다.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수학에서 계산 실수를 정말 많이 하고 또 단위를 누락하거나 바꿔 쓰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 2개를 떠올렸고 이렇게 계산 실수하지 말자, 단위 확인했는데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해 유의를 했습니다. 이 음악을 보고는 고정도법, 내가 정말 많이 바꿨었던 고정도법이구나. 그리고 조표 확인하고 음이름 아니고 개이름, 이렇게 제가 자주 했었던 실수들을 생각하면서 유의점들을 짚어봤어요. 내가 했을지도 모르는 실수를 점검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실수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이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실수 두 번째이자 마지막 팁, 실수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 실수를 잡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가 자주 했던 실수들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자주 봤어요. 저는 실수를 모의고사에서 했을 때 너무 낙담하기보다 실전에서 할 실수를 미리 했으니까 실전에서는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도 실전에선 안 할 실수 모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혹시 이 실수 리스트 양식이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초인공에 이렇게 검색하고 다운받아 가세요. 실전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의고사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DM 주세요. 이제 정말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 다들 요즘 모의고사 정말 많이들 풀어보실 텐데 모의고사를 푸실 때 이 영상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 날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모두 분명 더 잘하실 테니 모의고사 결과에 낙담하시거나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월에 귀중한 시간 내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꼭 건강관리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힘내서 끝까지 달리시길 응원할게요.